자, 김정호님, 이런 물건은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까봐 제가 물건 하나 더 준비했어요. 다음 물건은 더 충격적이실 거니까 좀 한번 봐보세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천 12평 1층 빌라가 있어요. 인천에 12평에 1층 빌라를 하나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은 기절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 명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이러실 거예요, 100%. 왜냐면은 이런 게 경매의 매력인데, 사람들은 못 믿죠. 못 믿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018년 3월 27일에 낙찰됐어요. 이거 얼마 전이죠? 50일밖에 안 됐네. 50일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 끝났네. 이제 경매 다 끝났다. 경매 가르치는 놈들 다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50일 전 얘기니까. 자, 이것도 이제 개인 정보를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지웠습니다. 자, 뭐 인천 남구에 있는 그런 빌라예요. 뭐 비슷한 빌라죠. 아까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태는 비슷비슷합니다. 대지권은 한 7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은 한 12평 정도 돼요. 12평 정도. 감정가는 뭐 8천이었고 뭐 최저가는 뭐 5,500이었는데 나름 필로티 구조예요. 그래서 2층에 떠 있는 집이죠. 1층은 주차장이고 이것도 한 9명 정도 왔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극적으로 잘 샀죠. 극적으로 잘 샀어요. 근데 6,447만 원에 샀어요. 근데 2등은 6,300 정도 썼죠. 2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2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되게 잘 산 거라고 생각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내가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물건은 뭐 괜찮죠? 깔끔하죠? 집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후면이에요. 후면이고 여기 주차장이 밑에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요 골목처럼 돼 있는데 여기 언덕입니다. 언덕이어서 여기로 올라가면은 반대편 쪽에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1층에 이제 우리 집이 있는 거죠. 자, 구조는 아까 집하고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방이 하나가 없어요. 대신에 좀 주방이 좀 크게 길쭉하게 빠진 거고 현관에 들어가면은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다음에 주방이 좀 크게 빠졌고 대신 욕실이 2개예요. 욕실이 2개다. 그리고 이제 주차가 몇 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관문은 아까 거보다는 조금 좋아 보이는데 뭐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다. 자, 여기 그 지금 저 지도에 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 그 빌라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3시 방향에 인천터미널역이 있죠. 인천터미널역. 여기 얼마나 멀어 보여요? 되게 멀죠? 한 걸어서 뭐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역세권도 아니죠. 역세권도 아니고 뭐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냥 동네입니다. 너무 평범한 동네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역세권만 보면은 막 사고 싶어지고 역세권이 아니면은 막 사기 싫어하는데 그런 마음을 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 세상에는 역세권보다 역세권 아닌 집이 훨씬 많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집이 훨씬 많다. 그런데 역세권이 아닌 집에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가? 아니죠. 다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타면 금방 가죠. 그리고 뭐 버스 타면은 뭐 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집중해서 보시면 안 돼요. 역세권 아닌 집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동네예요. 왜냐면 뒤에 이제 보면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있고 나름 평지고 뒤에 산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뭐 공원도 이용하고 여기 산도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름 뭐 이렇게 좀 뭐죠? 등산도 좀 하는 거고 동네 좀 그 산책도 좀 다니고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도 있고 뭐 야구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동네인 거예요. 조용하다. 자, 얘는 7,200만 원 주고 샀어요. 7,200만 원. 아니, 7,200만 원이래. 매매가는 7,200만 원 정도 돼요. 시세는 한 7,200 정도 된다. 근데 낙찰가는 6,447만 원 주고 샀습니다. 6,447만 원.
근데 이전비가 좀 싸요. 이전비가 왜 이렇게 싸냐면은 최초 주택을,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을 샀다고 이전비가 좀 할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비가 되게 적게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7,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아니, 7,000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7,200만 원짜리인데 6,50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니까 잘 산 거죠. 시세 대비 그래도 한 700만 원은 싸게 산 거죠. 700만 원 주고 정도 싸게 샀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받아야 되죠? 대출. 대출을 받으려고 딱 알아봤는데 5,500만 원을 받았어요. 5,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은 한 86% 정도 받은 거예요. 86% 정도. 자, 6,447만 원 주고 샀는데 대출이 5,500이다. 아시겠죠? 이분은 젊은 분이죠. 30대죠. 30대. 30대 분이 낙찰을 받으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냥 자기는 이 집에 살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 집에 그냥 계속 살겠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케이스인 거죠. 기존에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요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여기 살게요. 여기 살게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네 그러세요라고 하지. 아니요 나가세요 할 사람 없죠. 네 그럼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한 거죠. 보증금이랑은 이따 나오죠.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살죠. 그냥 공짜로 살게 해드리진 않죠. 수리비도 안 들겠죠 당연히. 소유자와 재계약을 당연히 하니까 수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이 그냥 알아서 어련히 잘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사비도 제로, 그 다음에 수리비도 제로죠. 제로입니다. 그리고 중개비도 안 들었죠. 중개비도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5월 12일 날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 기존에 소유자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월세를 못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 이제 월세가 나오겠죠. 후불로 받으니까. 초심자의 행운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잘 사야 이런 기쁨도 누리는 거지. 아까 2등 보면은 2등이랑 140만 원 차이죠? 그러면 2등은 조금 낮게 썼다가 이런 좋은 일을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운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운이 안 따라와요. 운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운이 안 붙어요. 운이 안 붙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증금을 얼마를 받았냐? 1000에 40을 받았습니다. 1000에 40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알겠죠.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정리를 하면 우선 6,440만 원이 아니라 47만 원인데 그냥 이거는 뭐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47만 원에 이전비 50만 원이었으니까 이제 6490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6490이다. 649, 6,500만 원 든 거죠? 용도비도 안 들었고 수리비도 안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출이 5,530만 원이 나왔죠? 5,530만 원. 정회롱님, 대표님 말씀처럼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반포현대 제초한 꽃이다고 웃고 그러는 사람은 돈 절대 못 범. 당연하죠. 반포현대 제초한 하면은 뭐 지금 뭐 1억을 내내 1억 5천 내내 그러고 있지만 그거 내고도 몇억 법니다. 몇억 벌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6,500에 샀는데 대출을 5,500을 받고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았더니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았더니 투자금이 마이너스 40이에요. 투자금이 마이너스 40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경매로 뭘 하나 샀더니 통장에 40만 원이 오히려 들어왔어요. 통장에 40만 원이 오히려 들어오더라. 자,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40 주고 빌라 하나 산 애가 아니고요. 빌라를 하나 샀는데 40만 원을 거꾸로 받았다니까요. 예. 예. 빌라를 샀더니 40만 원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 경매를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운이 잘 맞은 거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거꾸로 물건을 샀더니 지갑에 40만 원을 꽂아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가져가라. 기절할 만한 거죠. 자, 근데 월세를 40만 원 받죠? 40만 원. 근데 이자를 17만 원 내요. 17만 원. 아까 5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자 15만 원 냈죠? 5,500 빌렸으니까 조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7만 원을 떼겠죠. 이자를 떼겠죠? 그러면 23만 원이 남네요. 23만 원. 그럼 23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은 276만 원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4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연 276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월세 계약이니까 2년 동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600만 원 조금 안 되게 버는 거죠. 한 550 버는 거죠. 근데 여기가 동네가 나쁜 동네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분이 계속 살게 되면은 나는 40만 원을 받고 마이너스 40만 원을 가지고 받고 나서 매년 2, 300씩 받는 거죠.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죠. 왜냐면 투자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투자금이 없죠. 그러면 내가 돈 들어간 게 없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계속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시세 차익도 있다.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자, 아까 7,200만 원짜리를 지금 6,500 주고 산 거잖아요. 7,200짜리를 6,500 주고 샀다. 그럼 지금 7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박지원님 다시 팔 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6,500만 원 주고 산 거죠. 7,200만 원짜리를 지금 6,500 주고 샀으니까 700만 원이 떨어져도 손해는 아니네요. 700만 원 떨어져도 손해는 아니죠. 그러면 7,200만 원짜리가 700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10%가 빠지는 거죠. 10%. 자, 10%가 빠진다는 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엄청나게 큰일이죠. 7억짜리가 7천만 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700만 원의 여유폭을 내가 확보하고 산 거죠. 확보하고 샀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난 손해가 아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라도 팔면 되잖아요. 팔면 손해는 아니죠. 그리고 그동안 나는 월세를 받을 것이고 월세를 계속 받을 건데 맞죠? 돈도 안 들어갔는데 거꾸로 내 지갑에 40만 원 이렇게 찔러주면서 빌라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안 산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걸 샀는데 걱정이 된다? 그거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의 끝인 거죠. 부정적인 사람의 끝이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고작 50일 전의 이야기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택 물건도 2달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니면 내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아요. 공실도 걱정이 되고 뭐 수리비도 걱정되고 뭐 많죠. 사람이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 참 케이스가 정말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런 걸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절대 부자는 안 된다. 왜냐면 운도 열심히 해야 노력을 하고 진짜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 운이 붙습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이런 일은 없겠죠 라고 하면은 붙을 운도 안 붙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서 딴 사람 돈 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도 막 뭐 경매가 다 끝났고 뭐 이제 뭐 답 없다 뭐 사기꾼아 뭐 경매 배워봐야 뭐하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마인드가 결국 돈을 벌게 해줘요. 마인드가 돈을 벌게 해준다. 제가 뭐 그러면 유독 특별하게 뭐 좋은 물건을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 2달 사이에 임차인 맞춤 교육생이 있어가지고 이걸 2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더 안 좋은가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망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낙찰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도 뭐 임차인 맞추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명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븐님, 계산기를 믿으세요. 네, 맞아요. 투자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성과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은 없어요. 감정을 섞으면 투자가 안 됩니다.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일수록 감정을 섞죠. 숫자와 이성은 버리고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누가 집값 떨어진다더라, 이제 망한다더라 하면은 막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지고 못하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제가 뭐 해드릴 방법은 없고, 마인드를 강화하라고 저는 계속 강의를 하는 것 뿐이죠. 박주희님, 오늘같이 실제 사례 방송 많이 부탁드려요. 너무 유익해요. 아니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방송은. 왜냐면 이런 방송은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려는 마인드가 막 강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사람이 돈 벌었대,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는 아주 약한 마인드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경매를 접근하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이 돈 번 얘기를 듣고서야 마음이 바뀌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아직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사인 볼트를 얘기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른 건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뭐 9.6초인가 9.7초에 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서 뛴다 그러면 4년에 한 번 10초 딱 뛰는 거잖아요. 결승에서. 물론 예선도 있지만. 그럼 그 10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력은 안 보고 그냥 그 10초 딱 결승전만 딱 보고 끝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이런 교육생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그 고뇌와 엄청난 그 마인드에 막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야, 마이너스 40만 원이네, 막 40만 원 들어와가지고 막 1년에 막 300만 원씩 버네, 엄청 좋다 라는 것만 보는 거는,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 결승에 4년에 한 번 딱 뛰면서 10초 뛰는 거, 그것만 보는 것이다. 그 4년간의 그 사람의 훈련과 이런 뒤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유수다쟁이님, 그래서 대표님이 자주 안 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분명히 제가 마인드를 강조하고 공부를 하라고 해도 이런 영상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입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입찰장 가가지고 입찰 넣는 사람들이 나와요. 항상.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제 영상 하나를 보고 아까 같이 막 비싸게 받을 거예요. 비싸게 받아가지고 막 실패 사례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가 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상한, 제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던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또 몇 천만 원 날릴 거예요. 100%. 그래놓고 또 저를 원망하겠죠. 제가 분명히 마인드를 강조하고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 준비를 4년간 열심히 한 다음에 결승전에 딱 10초에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오늘 한 수업은 그 결승전 10초짜리 짧은 강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경매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경매라는 거는.